제가 최근에 여러 리뷰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자 이제 스마트 회생제동이라는 게 있죠. 뭐 아이오닉6에도 있고 또 EV6에도 있고 다 있는데요. 이 오른쪽 패드를 길게 당기면 아예 수동으로 이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하거나 그럼 레벨 0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고 아니면 다시 길게 당기면 오토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오토라고 뜬 상태에서 이 왼쪽이나 오른쪽 패드를 눌러 가지고 그 안에서도 회생제동의 감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 설명서를 보면은 뭐 교통 상황이나 오르막 내리막 그다음에 고속도로에서는 뭐 속도 카메라 감지해 가지고 회생제동으로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의 작동 여부를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오토 상태에서 회생제동을 제일 낮게 해놨을 때 앞에 차와의 간격이 좀 줄어들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앞차랑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으면 얘가 알아서 지금 회생제동의 단계를 제일 높은 데까지 쭉 올려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를 해요. 또 앞차랑 거리가 멀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회생제동의 단계를 낮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작동을 하고 있을 때는 여기 오토 표시가 지금처럼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토는 켜져 있는데 이게 회색 계열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아직 그 작동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이렇게 앞에 있을 때 차 가보면은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쭉 올리죠. 회생제동 단계를. 또 좀 멀어지니까 다시 낮추고. 그래서 회생제동을 여러분이 수동으로 0에서 3단계 아니면은 아이페달까지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조금 더 지능적으로 활용할 때에는 이 오토를 사용을 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에 또 적응되고 나면 편합니다. 네, 그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속도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요 스마트 회생제동에 의지를 하고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던 앞차가 갑자기 속도가 많이 줄을 때 그때는 이 스마트 회생제동이 단계를 올리더라도 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네요. 네, 그럴 때에는 운전자가 직접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 회생제동에 맡기고 앞차의 흐름을 따라서 이동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그 차가 아주 완만하게 서거나 완만하게 가속하거나 할 때에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얘가 조작을 하지만 멀쩡히 가던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많이 줄일 때 그때는 얘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넉넉히 계시는 것보다는 직접 브레이크를 밟아 주시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가다 서다 반복하는 데서 스마트 회생제동 쓸 때 가다가 앞차가 완전히 멈추면 얘가 따라 멈추지는 않아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최종 멈춤 동작은 운전자가 발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웬만하게 가다 서다 하는 것은 잘 따라서 서요. 속도를 줄여요. 선다기보다는. 네,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서둘러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죠. 스마트 회생제동이 알아서 멈춤까지 해주겠지 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사용상의 안전과 관련이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쭉 가고 있다가 앞에 행렬이 좀 멈추는 게 보여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는 멈추는데 지금 앞차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가 멈추지 않았죠. 자, 어디 봅시다. 앞차가 완전히 멈출 때 얘가 따라서 완전히 멈추는지. 안 멈추죠? 네. 그래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네. 회생제동은 완전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앞차를 멈췄을 때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전방 충돌 경고를 해주는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스마트 회생제동 앞차 따라서 앞차가 완만하게 쓸 때는 따라서 완만히 멈추면서 간격 유지를 해줘요. 근데 그러다가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할 때는 얘가 그것까지 대응하지는 못합니다. 그때는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상황은 앞차가 가다가 완전히 정차할 때에는 얘가 완전히 정차까지 회생제동으로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가던 앞차가 가다가 완전히 정차할 때는 그때는 스마트 회생제동이 완전 정차까지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완전 그 정지 상태를 만드시는 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 차의 스마트 회생제동은 앞차의 간격도 살피지만 또 내리막일 경우에 회생제동력을 높여가지고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 효과를 낸다고 하죠. 지금 여기가 내부 순환도에 좀 완만한 내리막길인데요. 지금 가다가 한번 엑셀을 띄워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표시되는 것 상으로는 회생제동 단계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의 경사에서는 좀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금 뭐 앞차와의 거리도 많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앞차를 인지해 가지고 얘가 그 회생제동 단계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내리막이 모든 내리막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그 내리막 경사도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내리막에서는 일단 엑셀에서 발을 띄워도 얘가 알아서 회생제동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자, 잠시 뒤에 지금보다 약간 내리막 경사가 더 있는 곳에서 한번 이 스마트 회생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램프 구간인데요. 여기가 약간 내리막이 더 경사가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엑셀을 놔보겠습니다. 지금 놔봅니다. 네, 여기서도 회생제동을 올리진 않네요.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내부 순환도로에서 했을 때는 좀 내리막이었지만 경사가 완만해서 그런지 그 작동을 안 했거든요. 자, 여기 내리막 구간에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리막 구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약간 올리네요, 얘가. 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가다가 엑셀에서 바로 놔볼게요. 이렇게 단계를 높이진 않습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 이 회생제동의 표시에, 오토 표시에 이게 파란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조건이 안 돼서 그 오토 상황을 만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오토 표시가 회색으로 돼 있죠. 파란색이 아니고. 네, 지금 자동으로 회생제동 단계를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교적 내리막길이 좀 경사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그 표시가 됐어요. 지금은 엑셀 띄니까 약간 올리죠. 네. 자, 지금도 파란색이고 엑셀에서 발 뜨니까 살짝 막대 그래프로 올려요. 아까 이게 이 오토의 표시가 그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마트 회생제동이 작동할 조건이 되었을 때 이 오토 표시가 파란색으로 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그레이 색깔로, 그러니까 회색 색깔로 오토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얘가 작동할 조건이 맞았을 때 이 오토 표시가 파랗게 바뀐다 하는 게 확인이 되네요. 지금 보니까. 네, 이렇게 쓰면서 좀 알아가는 재미가 있네요. 근데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명확하지 않은 게요, 이 스마트 회생제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오토 표시가 나면 일단 스마트 회생제동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파란색일 때는 확실히 이게 이제 작동 중이라는, 활성화 상태라는 거를 알겠는데, 또 어떤 때는 지금처럼 이 오토 표시가 파란 글씨가 아닌 회색 글씨로 바뀌어요. 또 그러다가 어떨 때는 파랑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작동 중일 때 파랑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 거는 알겠어요, 제가. 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파란색 오토 표시가 됐다가 이 그레이 색깔 오토 표시가 되는지 그 기준을 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셔서 저의 궁금증도 해결해 주시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좀 풀어주시면. 지금은 또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사용자 설명서를 보니까 이 스마트 회생제동의 작동 조건이 도로의 경사도가 변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막길이 계속된다고 해서 거기서 스마트 회생제동이 작동하지는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리막의 경사도가 바뀔 때, 그럴 때 작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처럼 일정한 각도로 계속 내리막일 때는 이 스마트 회생제동이 단계를 높이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